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뒷얘기들을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매주 1월 찾아뵙죠. 정가 뒷담화 11월 23일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재명 느긋하게 장기 외유 중입니다. 그런데 곧 귀국할 텐데 귀국을 하면은 기겁할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전국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중에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그 리스크가 이재명을 덮치게 됩니다. 이재명의 리스크죠. 자, 그리고 또 조국발 리스크도 있고 정청래발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 삼각사미가 이재명을 덮치게 되는데 아마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은 이제 그때 좀 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겠죠.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닥칠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거의 뭐 멘붕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그토록 꽁꽁 감싸두려고 하는 재판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내란 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조만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문제죠. 자, 일단 이재명은 지난 17일 지난주 그 월요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중동을 순방하고 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터키에 이렇게 해서 7박 10일 동안 외국을 돌다가 26일이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귀국을 합니다. 자, 그 앞에 여러 갈래 이재명을 옥죄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고 이것이 이재명이 귀국할 때만 기다린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크게 보면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줄 것은 대장동 이야기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시켰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사실상 지시를 해서 간처를 시켰죠. 그런데 그 후폭풍이 이재명이 외국에 간 사이에 여러 갈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은 김만배를 비롯해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 저지를 한 것은 저지를 해서 결국 그들에게 돈방석을 안겨준 것은 정권 유지 차원이었죠. 정권 유지 차원. 김만배의 폭로를 막고 또 남욱의 이 진술을 번복된 진술,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 그 진술을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해서 정진상에게 무죄를 선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재명 본인의 재판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은 나중에라도 속행이 되더라도 무죄가 되게 만들려는 그런 다각적인 포석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세상 일이 간단하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재명의 그런 속셈이 다 읽히게 되니까 후폭풍이 지금 상당합니다. 일단 이재명이 외국 가 있는 동안 이 문제로 여권 그러니까 좌파 진영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에서 김용민 간사가 주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유도한, 그러니까 저지시킨 이재명 정권, 특히 뭐 이재명이라고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18명의 검사장, 대부분 다 이재명이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8명의 검사장에 대해서 군기를 잡겠다고 김용민을 비롯해서 추미애의 법사위에서 이것을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초래를 맞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해서 서로 뒷감당할 수 있느냐, 뭐 뒷감당할 수 있다,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이재명 없는 사이에 이재명의 여당에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의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게 이재명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이재명의 숙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그 외국 가 있는 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일어났죠.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뭐 항명이 있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조작했다. 그래서 조작 기소했다.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좋다 하자고 지금 나서 있습니다. 특히 이 뭐 법사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특위로 만드느냐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이 빠지려고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거를 관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전국 순회를 하고 있죠. 순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서 강조하는 게 재판 재개, 이재명의 재판 재개하고 바로 이
대장동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다 부르자. 지휘부까지 다 부르자. 뭐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서 지금 자천돼 있죠. 자천돼 있던 검사들도 다 부르고 또 그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가 됐던 그 지휘부도 다 부르고 퇴임을 한 검사들도 다 불러서 따지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장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은 법정에서 중단됐지만은 이재명이 사실상 피고인이 되는, 그래서 이재명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국회 의사당에서 마치 이재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은, 특히 이거는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죠. 국정조사를 하면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이 지금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꺼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주워 담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민변을 비롯해서 좌파 단체에서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 민변이 아니고 경실련이 그때 그렇게 했죠. 경실련이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좌파 단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귀국하라 하면은 이재명이 몸통이나 다름없는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벌어지는 모습을 이재명이 지켜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조작이 안 한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드러나면은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은 정말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또 다른 공론화의 장이 하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이 몸통인 이 대장동 관련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조국이 던진 장동혁과 1대1 토론 이야기입니다. 토론. 자, 처음에 이 조국이 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돈 환수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하고 티격태격하다가 한동훈이 1대1 토론하자 하니까 조국이 그거는 피하고 장동혁이라면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일단 토론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도 끼우자. 그리고 또 이준석은 나도 끼겠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정청래하고 이준석이 끼지 않더라도 조국과 장동혁의 토론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장동 토론을 벌이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해가 되는 거죠. 공론화가 돼버리면 이재명의 의혹들이 계속 덜쳐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국은 그건 상관없고 조국 본인이 지금 오늘 또 뭐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죠. 저는 조국이 당대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고 또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지지율, 조국당 지지율이 지금 엉망이죠. 뭐 2%, 3% 이렇게 해서 존재감이 잊혀져 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성비위 사건까지 조국당에 있어서 조국은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존재감을 가시를 하려고 이런저런 SNS 글도 막 올리고 하는데 이건 뭐 대장동 토론에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장동혁하고 하면은 조국당은 12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107명이죠. 그러면 훨씬 체급이 큰 선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조국은 불리할 게 없죠. 대장동 그거 뭐 자기와는 상관없고 이재명과 관련된 거니까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걸 밝혀지더라도 조국은 상관없습니다. 자, 단지 그 대신 자기의 몸집만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동혁 입장에서도 누구와도 대장동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동혁과 조국의 이 토론회, 1대1 토론회 이것도 이재명이 귀국을 하면은 만약에 바로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은 무슨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뭐 검찰의 이 항소 포기 그리고 뭐 집단 저항, 항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기소 과정 그리고 왜 재판이 중단됐는지 이 문제까지 토론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국과 장동혁의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완전히 양쪽으로부터 묵사발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간섭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최근에 하두로 부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겨레 기사를 소개를 드렸죠. 뭐 4가지 시나리오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인데 거기서 재판 1차가 안 나오고 1심이 안 나오고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그때는 좌파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어제 한겨레가 그런 기사를 썼죠. 계속 구속 연장을 해서 감옥에 가둬놓더라도 지경 판사 선고에서 1심에 나오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석방이 된과 동시에 지금 이 소위 내란 프레임이 다 깨져버리죠. 내란이 12상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1심 선고만 나오더라도 이재명 정권은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겼고 내란 프레임 가지고 지금 내란 프레임 가지고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무슨 내란 TF 해가지고 전 75만 공무원을 다 털겠다. 이런 작업도 지금 시작을 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 이렇게 이름까지 다 붙였는데 내란이 무죄라고 나오면은 이것은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좌파 매체에서도 이 무죄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또 방어를 한다고 전현희 같은 경우에 이 내란 재판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직연을 못 믿겠다는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2심부터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2심부터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1심, 2심 다 하려고 했는데 1심에 내란 재판부 자기들 말대로 만들면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한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재판부 구성을 해서 지기현 판사가 하는 걸 뺏어와야죠. 거기다가 사건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속기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선 1심을 빨리 구속기간 도래 전이라도 선고를 하도록 기획위원에게 맡기고 그 대신 지기현이 무죄를 선고를 하면은 2심에서 뒤집어 버리겠다. 그래서 2심부터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안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또 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재명은 지금 귀국해서 외국 가서 어떤 성과를 거뒀고 자아자찬원하고 지지율 끌어올리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이 귀국을 하면은 당장 내란 재판부 이게 핵심 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그리고 1:1 토론 장동혁하고 조국 이게 다 이슈가 돼버리면은 이재명이 다녀와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다 묻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이재명은 멘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정청래 때문에 민주당이 대혼란에 빠졌죠. 정청래가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출할 때 대의원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1로 동등하게 하겠다. 이건 이제 밀어붙여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박찬대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 본인이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66.48%로 이기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에게 졌죠. 박찬대가 53.09%, 정청래가 46.91%. 그러니까는 이번에 다시 이제 당대표를 도전을 해야 되니까, 아예 룰을 바꿔가지고, 아예 대의원 몫을 없애버리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1:1로 하겠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거를 놓고,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현주를 비롯해서, 졸속 추진 유감이다. 자, 그리고, 또 친명계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도 논평까지 내서 의견 수렴 방식, 절차적 정당성, 타이밍 면에서 당원들의 자주 섞이는 목소리가 본물 터져도 들려온다. 이렇게 친명계 쪽에서 또 정청래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이 귀국을 하면은 무슨 순방 효과 이런 걸 얻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3대 쓰나미에 갇혀서 호죽될 수 있는 그리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이번 주 중반부터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정가 뒷담화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